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금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희정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요. 돌아오는 월요일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이 전면 해제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실외일지라도 50인 이상이 모일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어져 왔는데요. 이제 오늘 아침 발표로 마스크로부터 조금은 더 자유로워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내에서는 여전히 꼭 착용을 하셔야 하는데요. 요즘에 특히나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환절기가 겹쳐지면서 좀 감기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좀 개인 방역에 조금씩 더 주의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로 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되면서요. 지난장 우리 양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역시나 지금 13년 6개월 만에 1,400원대를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 역시 지금 4거래일째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연준의 고강도 금리 인상 예고의 충격에 좀 증시가 많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어지는 하락세에 3만 붕괴를 앞두고 있고요. 나스닥 1.37% 하락, 그리고 S&P 500 지수 7월 이후로 지금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지난 장이었습니다. 지금 예상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최저점을 기록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1% 이상의 하락폭 보여주면서 지금 2,307선 지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1.35% 하락하면서 741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우리 시장 상황 그리고 내 포트, 내 종목이 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는 소통의 창구 노란톡도 준비해뒀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에 준비한 온라인 강연의 소식 전달해 드립니다. 네, 하반기 우리 올겨울에는 우리에게 압도적인 수익률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강연회가 열리는데요. 저희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 유튜브 채널에서 열리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안내 원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지금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 본격적으로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어제 공개방송은 없었죠. 신의 한 수 때에서 이미 조금 미리 좀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일단 FOMC를 앞두고 시장이 계속, 그러니까 FOMC에서 돌렸어야 되는 건데 거기서 어제도 제가 이 미국 시장을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어제 사료주가 급등을 했죠. 제가 별로 좋은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어제 사료주들 급등을 하는데 지금 업종의 대표주들이 다 떨어지고 있고 시장이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은 상태에서 사료주가 올라갔으면 그러면 사료주들을 뭐하러 파느냐. 그냥 더 가져가고 오히려 더 따라 들어가든가 사야 되는 건데 제가 어제 사료주도 올라갈 때에서 뭐라 그랬죠? 이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분할 매도를 하든가 매도 대응을 하면서 가야 된다고 얘기를 어제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자, 지금 보면은 사료주들이 죄다 다시 다 급락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강했었던 그 업종의 테마주들, 화장품 다 급락세고요. 지금 화장품주들도 5%, 6% 지금 급락하고 있고, 물론 몇몇 애들 급등한 애들이 있죠. 제이준 코스메틱, 저거 뭐 시가총액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저런 거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섹터, IT 섹터에서도 가온칩스 하나 급등하는 거 빼고는 나머지를 다 급락이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급락이고. 자, 어제 미국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면서 또 좀 이따가 시장의 흐름도 잘 살펴볼 텐데.
자, 나스닥입니다. 자,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지금 시장에서 왜 깨지느냐? 자, 마찬가지 지금 뭘 해도 지금 수익이 잘 안 날 거예요. 예전에 비하면. 그래서 지금 실전 매매 정보에서 드렸던 종목들도 굉장히 그 확률이 떨어지죠. 이유는 단언합니다. 지수가 올라가고 있을 때에서는 뭘 사도 먹어요. 근데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뭘 사도 먹기가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사료주가 최근에 그래도 움직여서 좀 다행이긴 한데 이렇게 떨어질 때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얘는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기였죠. 이 자리 11,500짜리에서 눌러놓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눌림목을 줬으면 이제 여기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떨어졌다라는 게 일단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었고 근데 FOMC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FOMC 때 얘기가 나오고 나서 당일날 뭐 금리 인상을 1%라든 5%라든 뭔가 충격적으로 나오면 재료 소멸이 돼서 버티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어제 장대 음봉으로 끝났다 그랬죠. 음봉으로 끝나는 게 이게 안 좋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계속 마이너스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밀려 내려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전저점이 깨지기 직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한테 별로 좋지가 않을 거고 시장이 그래서 안 좋은 거다라 얘기했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해놓고 예상대로 그러니까 예상을 차라리 깨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의외로 그렇죠. 저는 야, 이 모습은 좀 떨어질 건데 그럼 떨어지면 우리나라 시장도 안 좋을 건데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차라리 깨고 미국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줬으면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예상을 빗겨나가지 않고 슬슬 흘러내리죠. 그 흘러내리는 것까지 좋은데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다가 전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그때에서는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어제 그저께에서 계속 신한수하고 공개방송에서 얘기했던 얘기예요. 전저점이 깨지면 그대로 두지 말아라. 던져라. 자, 그러면 이제 던져라인데 항상 시장에서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자, 우리나라 시장도 볼게요. 이 시장이 이게 급락하게 되면 올해도 1월 달하고 6월 달에 종목들이 30%씩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1년에 서너 번 정도는 나와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은 마이너스 30%가 됐을 거고 어떤 종목은 마이너스 20% 안쪽에 있을 거고 어떤 종목은 마이너스 5%에 있을 거고 어떤 종목은 플러스에 있을 거고 이랬겠죠. 어제까지. 뭐 지금은 지금 종목들이 너무 많이 빠져버리니까 아마 어제 플러스 났던 것들은 다 마이너스로 도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러니까 어제까지 해서 플러스가 났던 것들은 팔았으면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20% 안쪽에 있는 것들은 손실이 그거는 제가 볼 땐 깨진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나라 시장 봤을 때에서 여기 2,300이 깨지면 본격적으로 종목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대형주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를 보면 되는데 자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2,300이 깨지고 2,270이 깨지면 이런 흐름들이 되게 자주 흔하게 보일 겁니다. 대형주에서도. 그리고 지금 개별주에서도 뭐 사료주도 흔들리는 거 있지만 노랑풍선 보면 이거 좀 전에 아까 마이너스 20% 쿵 하고 떨어지죠. 이 흐름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의 흔들림이 2,300이 깨지고 2,270이 깨지면 이게 굉장히 자주 보이는 풍경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리에서도 20%가 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흔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바뀌는 거예요. 저도 이런 상황으로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닌데 이 시장의 키는 미국이 갖고 있어요. 미국 시장이 반드시 오늘 밤이라도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급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분위기가 안 나오죠.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뭐 전량 다 손절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했는데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10% 아주 폭등하면서 다우존스가 5,000포인트 올라가고 나스닥이 2,000포인트 올라갈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확률이 5%도 안 되니까 95%는 지금 떨어지는 방향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해놓고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폭이 20% 안쪽에 있으면 제가 볼 때 그거 깨진 거 아니다. 왜? 지금서부터 이거 이제 미국 시장 이제 한 번 더 빠지면 이제 저점 깨질 텐데 그 우리나라 시장도 저점이 깨지고 일로 떨어지게 되면 노랑풍선처럼 떨어진 종목들이 속출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서부터 한 달 동안에 20% 30% 깨진 종목들이 속출할 텐데 지금에서 20%도 안 깨진 종목이 있다면 더 이상의 추가 손실을 방지하는 거고 차라리 많이 빠지면 그때에서 우리 코로나 때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많이 빠지니까 바닥에서 30%, 50%, 100%가 잘 올라가죠. 그래서 일부의 현금화 대응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 저점이 지금 이탈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현금화 대응의 필요는 어느 정도 필요하고 만약에 지금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타를 하겠다. 아직 저점이 깨진 건 아니에요. 저점이 깨지면 그 단타도 끊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굳이 꼭 하겠다 그러면 매매 비중을 굉장히 작게 줄이고요. 아주 짧게 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랑풍선 한번 단타 쳐볼까? 이렇게 하는 사람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 이거 들어갔으면 아까 20% 손실, 그러니까 20% 빠졌을 때 들어갔으면 지금 3%, 3.5% 수익 났죠? 팔아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짧은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자신 없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지금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짧은 단타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지금은 그냥 관망하든가 손실이 20% 안쪽에 있는 거 당연히 수익이 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현금화를 어느 정도 해놓고 가는 게 안전해 보인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테마주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품 5% 6% 흔들리고 있고요. 여행주들도 지금 6% 정도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섹터들은 뭐 이미 벌써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료주들도 어제는 잘 버텼고 아침까지 잘 버텼지만 지금 다 급락세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 LG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리고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애들도 이미 어제 그저께 LG전자도 마찬가지 전저점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건설주들도 상태들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뭐 그나마 조선주가 어제 좀 강하게 버텨가지고 뭐 아직까지는 그쪽 차트가 양호하고 뭐 현대차 차트 양호하고 그런데 시장 2,300 깨지고 2,270 깨지면 현대차도 조선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지수가 2,300이 깨지면서부터 해서 종목들이 흔들림이 심할 수 있으니까 아직 저점은 안 깨졌습니다. 아직 안 깨졌기 때문에 뭐 전량다 손절 이거는 좀 오바예요. 근데 마이너스 20% 안쪽에 있는 거면 제가 볼 때는 그거 깨진 거 아닙니다. 왜냐면 심심할 때마다 시장은 종목들이 30%씩은 빠져요. 장이 흔들리니까 올해 1월 달도 그랬고 6월 달도 그랬고 상승장 2020년도, 2019년도 왔을 때 빼고는 그 전에 2018년도, 17년도, 16년도 다 차트를 보면요. 중간중간에 종목들이 30% 빠지는 건 흔했습니다. 근데 지금 종목들이 깨진 게 20%밖에 안 깨졌다? 제가 볼 때는 돈 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억울해하지도 말고 당했다 생각하지도 말고 그 정도면 적게 깨진 거기 때문에 시간 지나보면 알아요. 2,300 깨지고 2,270 깨지면 아, 20% 안쪽에 있는 깨진 거는 돈 번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있는 애들은 제가 볼 때는 현금화 대응 어느 정도 해서 시장에 일단은 리스크를 좀 줄이는 게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국내외 증시 상황. 어제부터 이정수 파트너님께서는요, 이런 상황에 좀 매도 대응하셔야 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런 하락세 시장 속에서 정말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지 너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러한 흐름 속에서는 전저점이 붕괴되면 좀 다른 대응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지금 좀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지 너무 불안하시다면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그 시장의 흐름도 좀 파악해 보시고 대응 전략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갑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 시장 안에서도 여러분을 좀 든든하게 지켜드릴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우리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좀 든든하게 우리 차트를 좀 지켜줬습니다. 월요일에는 추석 연휴로 인해서 휴장했고요. 화요일에 꼽아주셨던 대한제당 5.2%의 수익률 만들어냈습니다. 수요일에 다시 한번 대한제당 잡아주셨는데요. 이렇게 5.2%의 수익률 다시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좀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우리 차트는 빨간불 계속 켜고 있는데요. 목요일에 잡아주셨던 사조 동아원 6.6%의 수익률, 그리고 금요일에 1,955원으로 잡아주셨던 우리손 FNG 4.1%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은요. 월요일에 다시 한번 사조동아원 잡아주셨는데 1,320원에서 4.2%의 수익률 보여줬고요. 화요일에 조일알미늄 지금 아직은 손익률이지만 그래도 시장의 흐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수요일에 우리손 FNG 1,990원에서는 0.8%의 수익률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1,9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요. 매수가 미도달 됐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79.9% 기록합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대주산업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대주산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가격에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빠지는 자리에다가 갖다 냈으니까 만약에 시장이 폭락하게 되면
글쎄요, 그 가격이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가격이 도달한다라 그러면 단타 치면은 분명히 수익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궁금하면 잠시 뒤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말씀드렸던 종목들 AS 하는 시간인데 자, 먼저 그러면은 월요일 날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사조동화원 9월 19일 날에 말씀드린 음식업종이죠. 사조동화원. 자, 어제에서 급등이 나올 때에서 제가 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급등 나왔을 때에서는 9.5%가 올라갔거든요. 9.5%가 올라갔는데 지금은 다시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올까 봐. 지수가 어제도 제가 했던 얘기인데 지수가 이렇게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다면 그러니까 2,400을 돌파하고 있었다면 사조동화원은 10%가 되더라도 쫓아갔어야 되는 겁니다. 상한가 따라잡기도 됐었던 모양이에요. 왜냐면 천냥봉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수가 2,400, 2,500을 올라갔을 때 얘기. 종목들과 테마주들은 시장이 돈 벌어주는 거지 시장이 무너지면 종목과 테마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까지 그저께까지 강했었던 저 화장품주들과 그다음에 여행주들이 왜 자꾸 갑자기 저렇게 흔들리느냐.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자칫하면 아직 뭐 무너지는 건 아닌데 무너지려고 지금 행동을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무너지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슬슬 밀리는 모습들이 지금 다른 종목들을 지금 안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흔들림이 점점 심해지는 건데 이게 2,300개지면 좀 더 심해질 거고 2,270개지면 그때서는 이제 난장판이 될 건데 2,270짜리가 깨지기 전에 지금도 그렇게 많이 깨진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사조동화원은 그냥 정리를 하는 게 안전해 보여요. 그래서 사조동화원은 어제서도 매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뭐 매도를 해도 뭐 손실이 큰 편은 아닐 거니까 오히려 수익이겠네요. 지금도 1,320원이었으니까 수익이니까 그냥 정리를 하는 게 안전해 보이고요. 자, 그리고 화요일 날 말씀드린 조일 알루미늄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이것도 잘라내야 됩니다. 왜냐면 시장이 안 좋아요. 장이 좋을 때에서는 그냥 버텨도 됐죠. 장이 좋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2,400, 2,500 갔다 그러면은 주식을 던질 필요가 없어요. 2,400 가고 2,500 올라가는데 뭐하러 주식을 던집니까? 더 사야지. 근데 지금 지수가 2,400, 2,500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양이 아니고 지금 한번 저점 한번 깨볼까 말까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다 확 깨지면 그러면 종목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그거를 그대로 갖고 있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손실이 작을 때서 일단 현금화하는 게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일 알루미늄도 일단은 파시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장이 이래서 그런 거니까. 자, 그리고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우리손 FNG. 우리손 FNG 어제에서 2.3% 수익이 도달했었는데 지금 다시 내려왔죠. 그냥 이거는 어제 고점 2.3%였는데 지금 내려와서 0.8% 오늘 장중 고점에. 근데 이것도 그냥 정리를 하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불안하니까.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우리손 FNG는 가격 미도달됐고요. 어제 1,900원 말씀드렸는데 가격이 안 돌아왔으니까 이건 미도달된 거고. 자, 그리고 지난주에서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안전한 쪽으로 하자 그래서 사료주 위주로 드렸거든요. 자, 추석 이후에서 드렸던 자, 대한제당부터 보겠습니다. 급등명중 종목인데 얘는 오늘도 지금도 수익 권역에 있어요. 3,105원에 드렸던 거고 5.2% 수익인데 파세요.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파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뭐 욕심이 나면 오징어 다리 남겨놓는 거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시장이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금이 많다. 그러면 버텨볼 만하죠. 시장이 그러니까 현금이 많으면 이런 애들은 아직 시장 저점이 깨진 게 아니니까. 근데 시장 저점이 깨지면 뭐 해야 된다고요? 저런 거라도 빨리 팔아서 손실 20% 늘어나기 전에 정리하는 게 낫다라는 뜻이니까 뭐 저는 뭐 현금 많은데 뭐하러 팔아요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안 팔아도 돼요. 근데 지금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은 없고 수익 난 거 꼴랑 요거 조금 수익 난 거 있는데 그게 어쨌든 그걸 현금화하면 그게 현금이 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라도 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대한제당도 5.2% 수익 똑같습니다. 가격 똑같이 드렸죠. 3,105원에 드렸던 건데 이것도 5.2% 수익에 수요일 날 드렸던 게 지난주 수요일 날 5월 15일 날 사조동화원 이때는 1,350원에 들었던 건데 6.6% 수익이 났던 건데 마찬가지 대한민국 똑같이 하면 되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 우리손 FNG 1,955원에 드렸던 건데 이거는 좀 싸게 드렸던 거라서 수익이 좀 더 나왔었습니다. 4.1% 그래서 달성은 됐는데
그래서 뭐 동일합니다. 시장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돼요. 과거의 종목들 갖고 있던 건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장이 빠지면 걔네들도 빠져요. 장이 지수가 2,600 가고 2,700 가고 3,000 간다. 그러면 과거에 추천했던 종목도 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시장이 큰 파도라고 생각하면 그 큰 파도의 흐름에 밑에 있는 수초들이 파도가 일로 흐르고 이쪽으로 치고 있는데 밑에 있는 수초가 역으로 행진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수초들도 파도의 바람에 맞춰서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흐름에 맞춰서.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종목들도 움직이는 거라 지금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쫙 다 봐도 지금 업종의 대표주들도 계속 지금 저점이 깨지고 흘러내리고 있고 그리고 테마주들도 어제까지는 그러니까 어제도 안 좋았는데 오늘은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손실이 작은 것들은 일단은 현금화 대응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이 대주산업 가겠습니다. 자, 대주산업은 매수 가격은 1,900원으로 뒀습니다. 자, 1,900원이고요. 1,900원으로 떨어지려면 한참 떨어져야 돼요. 지금 자리에서 한 47% 정도 떨어져야 되니까 사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여기 저점도 깨지고 여기도 깨지고 완전 바닥꼬라지 내려오면은 그러면 그 정도에서는 충분히 단타가 나올 텐데 한마디로 오늘 장이 안 좋으니까 사료주들도 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사료주 예전에 대주산업 이거 예전에 그때 당시 그러니까 올해 추천했던 거 3월 달에 아마 1,800원인가 1,900원인가 그때 아마 1,900원이 추천했던 것 같은데 그때 추천해가지고 200% 넘게 수익이 났다가 최근에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움직여가고 제가 신한수에서도 그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에 저녁 방송에서도 대주산업이 다시 움직일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좋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거래가 실리니까. 근데 장이 지금 이러니까 여기에서는 따라붙으면 안 되고요. 물론 이거 수익 나서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일부 팔고 나머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보유가 됩니다. 왜냐면은 시장이 흔들려도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계속 버텨주면서 가온치스처럼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있긴 있어서 그래요. 대부분 다 급락이 해도. 근데 그런 경우가 얘가 될 건지는 모르지만 수익이 많이 났다면 일부 팔고 나머지는 갖고 가는 건 괜찮지만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공략하지 말고 장이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완전 싸게 내려오면 그때 보시는 게 낫다. 그래서 대주산업,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이런 애들은 시장이 조금만 반등 주면은 강하게 움직이는 사료주 테마니까 거래량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빠지게 되면은 그때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은 당연히 가격이 미도달될 거니까 그냥 오늘 대주산업은 시장이 안 좋아서 가격 미도달되게 가지고 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대주산업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대주산업 만나고 왔습니다. 사료주인 대주산업, 오늘 시장의 흐름에서 매수를 진행하기보다는요, 저점 매수 진행하시길 바란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매수가로는 1,900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혹은 방송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상담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온라인 강연이 있죠. 제목 자체가 압도적인 수익률이 올겨울에 필요하다 뭐 이런 건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나올 것 같아요. 왜? 종목들이 아주 박살이 나면 바닥 대비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피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도 완전 급락한 다음에 바닥에서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올 겨울에까지 아마 이게 쭉 하고 박살이 나면 그러면 바닥에서 종목들이 튈 텐데 현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손실이 20%밖에 안 났으면 나중에서 종목들이 완전히 쏟아져 내린 다음에 박살이 나면요. 20%밖에 손실이 안 났다? 그거 하루 이틀이면 복구돼요. 왜? 예전에서도 그랬으니까. 코로나 이전에서도 시장이 박살난 이후에서 올라갈 때는
20%, 30%는 아주 쉽게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현금화를 잘 간직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시장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0% 정도 현금화는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삼보 모터스 상담하고 싶어서요. 삼보 모터스.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7,560원이요. 7,560원? 3%. 근데 저는 산지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어제 안 파셨네요. 그냥 욕심내서 안 파셨구나. 매수가가 안 돼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 종목들은 아직까지 강하게 버텨서 기대감은 있어요. 다시 한번 튈 수 있는. 네. 종목이 압축이 됐거든요. 왜냐면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급락이라서 코스닥에 지금 하락 종목 수가 1,200개인데요. 이거 2,300개지면 아마 1,300개 넘게 늘어날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종목 수가 압축이 되죠. 뭐 100개, 뭐 50개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일부 종목들만 더 튀는 경우들이 있어서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아직까지 얘는 지금 뭐 이탈하거나 폭락하는 흐름들은 없고 옆으로 횡보를 하니까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좀 잡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아까 전에 흔들렸었던 저점 자리 6,690원 자리 있잖아요. 네. 이 자리가 일단 깨지면은 근데 비중은 얼마 안 되네요. 네. 3%밖에 안 되면 거기에서 3분의 1을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를 깨면 안 되는데 6,250원 자리 이 자리가 깨지면 거기서는 나머지 또 정리를 해서 아주 쬐끔만 남겨놓으세요. 아이고.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 물론 거기가 안 깨지고 여기를 지지를 하고 이렇게 튀어오르면 팔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 자리 두 개 자리가 지지가 되면 일단은 가지고 있어 보시고 네. 그러다가 이제 튀어오르게 되면은 그때는 욕심내지 말고 7,500원만 오더라도 그냥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일단 또 그 자리가 깨지면 얘도 화장품처럼 갑자기 쏟아져 내릴 수도 있으니까 손절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갑자기 뭐 이렇게 안 좋다가 상한가 한번 갑자기 치더니 조금 더 오를까 싶어갖고. 지금 근데 장이 좋으면은 그냥 뭐 내려오면 더 사면 되고 그냥 냅둬도 되고 그럴 텐데 지금 시장이 네. 뭐 네. 봐도 알잖아요. 지금 종목들 지금 1,200개 이상 빠진다니까요. 코스닥이 종목들 흘러내리고 있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오늘 운이 좋은 거예요. 어제 그저께 그래도 누가 강하게 들어와서 얘네들이 던지기 전에서는 아직까지 안 빠지고 있는 거라서 뭐 거래량이 지금 뭐 크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는 많이 실렸는데 오늘도 많이 안 실리니까 횡보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들어올리면은 잘 파시고 저점이 이탈된다 싶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1차, 2차 자리 깨지면은 비중을 줄이고 해갖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가시면은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갑니다. 자, 대상. 얘도 이제 음식 업종으로 들어가는 놈인데, 매수 가격은 25,900원이라고 인이어로 들리는데, 하여튼 자막은 아직 안 나오는데 25,900원이랍니다. 일단 25,900원에 비중은 7%. 25,900원에 7%. 참 이게 지금 손실은 20% 안쪽이니까 이렇게 대응을 하세요. 저점이 깨지면 그냥 손절하세요. 저점이 깨지면 22,000원짜리 깨지면 손절. 그러니까 아직 지금 마이너스 11%죠. 근데 여기 더 깨지면 마이너스 14%입니다. 그래도 손절하는 게 안전해요. 14%에서. 지금 11%죠? 장이 이제 무너져 내리면 얘도 밑으로 쏟아져 내릴 거예요.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어차피 흔들리는 다 흔들렸으니까. 근데 오늘은 안 흔들리더라도 뭐 월요일 날이든 화요일 날이든 미국 시장이 반등이 없으면 반등이 나오면은 좋죠. 반등이 나오면 미국이 이거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응은 이게 나오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졸졸졸졸 흘러내려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어떡할 건데 그냥 주식을 다 갖고 있을 거냐? 그러면 큰일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100%가 없어요. 이게 무조건 100% 이쪽으로 떨어진다라는 게 무조건이다, 100%다. 그러면 주식을 뭐하러 갖고 있습니까? 싹 다 던져야지. 마이너스 50%, 70%, 80%짜리 뭐하러 갖고 있습니까?
지수가 이 미국 시장이 여기가 떨어지는 게 100% 확실하다면 다 던지게 맞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아직 저점이 깨진 건 아니고. 근데 깨져버리게 되면 주식을 100%다 갖고 있으면 그게 복구가 불가능해요. 최소한 현금화 대응 20% 정도는 해야 장이 빠지고 나서 반등 줄 때에서 복구하려면 최소한 20%는 있어야 됩니다. 50% 있으면은 뭐 니나노 하는 거고. 그래서 20% 정도의 현금화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일단은 보유는 하되 여기가 깨져버리면 얘를 그냥 잘라가지고 현금화를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안타까운 거는 장만 조금만 좋았다도 지수가 2,400만 갔었어도 이거는 복구가 됐을 종목이에요. 이쪽으로 올라가는 모양이고 이쪽으로 올라가야 될 종목인데 지금 음식업종들 다 참 좋은데 장이 안 받쳐주니까 못 가는 겁니다. 지수가 아마 2,600까지 갔으면 얘는 3만 원도 넘어갔을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2,600으로 갈 생각은 없고 2,300을 깰까 말까 지금 거기서 고민하고 있는 시장이라서 오늘은 올라가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시장이 올라와야지만 좀 반등을 좀 줄 거니까 각오를 하고 22,000원이 깨지면 손절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일단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범한 퓨얼셀 37,800원에 20%. 얘도 똑같은 대응을 하시면 돼요. 장이 안 좋아서 지금 저점이 깨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손절하나 31,700원 깨지면 손절하나 별 차이 없습니다. 37,800원.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다가 아까 3번 모터스처럼 또 알아요. 갑자기 세력들이 확 하고 땡겨 올려줄지? 그러면 땡큐인 거고 그러면 확 갖다 팔아버리면 되는 거고 근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2,000개 중에 한 2~3개밖에 안 되니까 그 2,000개 중에 2~3개가 얘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냥 가지고는 있는 거는 괜찮은데 저점이 깨지면 그대로 냅두면 안 됩니다. 깨지기 시작하게 되면 얘만 깨지는 게 아니고 다른 애들도 폭락하면서 떨어지는 거여서 똑같이 따라가요. 밑으로.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장에 맞춰서 쟤도 떨어지고 얘도 떨어지고 저쪽에도 떨어지니까 다 떨어지네. 그럼 나도 같이 떨어져야겠다. 그러니까 같이 유행하는 거예요. 같이 떨어지는 거라서 그래서 저점이 깨지고 종목들이 그러니까 시장이 2,300이 이탈되고 2,270이 이탈되면 얘도 당연히 떨어지게 되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점이 깨진다 싶으면 손절 대응을 하는 게 맞고 지금은 뭐 혹시 모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 미국 시장이 조금 반등 나와서 월요일 날에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라도 나와서 35,000원으로 올라가도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전략이 안전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입니다. 자, 다음은 SK스퀘어 63,000원에 5%. 지금 뭐 쫙 쪼개 있으니까 이미 손실은 대충 이렇게만 잡아도 50%가 넘어가죠. 50%가 넘어가고 지금 손실이 이게 아니고 63,000원이니까 여기니까 하다 50%는 넘어가는 상태면 아니네 50%는 아니라 38%. 근데 이것도 손실이 너무 커요. 장이 빠지면 얘도 당연히 떨어집니다. 올라가질 못해요. 더 떨어져요. 그건 당연한 거고 더 떨어지지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비중이 작으니까 그냥 길게 보고 버티세요. 얘가 뭐 정말 심각하게 떨어지면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지겠죠. 50% 마이너스 뭐 정말 많이 떨어 마이너스 60% 떨어질 겁니다. 버티세요. 버티고 나서 나중에 올라오면은 다시 언젠가는 여기 다시 올라오는 일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 때도요. 제가 세종공업이 바닥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시작되기 직전에 이제 실전 매매 정도 추천했던 종목이라 제가 기억이 자꾸 나는 건데 20년도 여기에서 이쯤에서 어딘가 추천했는데 추천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마이너스 50%를 찍은 거예요. 봐봐요. 여기 이쯤인가 추천했는데 바닥 여기 보면은 이 위치가 여기거든요. 여기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 그러니까 굉장히 바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어서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안 빠지겠지라는 생각에 요 방송에서 아침 방송에서 세종공업을 추천해놨는데 코로나에 엮여버리니까 이게 단기간에 마이너스 50%가 넘어버렸어요. 손실이. 마이너스 50%를 찍고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0%가 돼도 장이 반등 주니까 많이 올라가면서 바닥 대비는 400%인가 올라갔고 그 물린 자리에서는 이게 한 600% 되는데 한 400% 하면 500% 되고요. 물린 자리에서는 200%인가 수익이 났던 걸로
물린 자리에서는 여기니까 한 200% 정도 수익이 났던 걸로, 200 지금 한 12%인데 한 200% 정도 수익 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얘는 좀 쟤보다는 좀 가볍지만 얘가 좀 무거워서 그런데 어쨌든 이게 좀 무겁더라도 약간 그런 관점으로 어차피 많이 빠져 있는 거라면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지만 마이너스 50% 찍을 수 있지만 장이 돌았으면은 지금 현재 자리보다는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손절하기는 좀 너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차라리 현금화를 할 거면 손실이 차라리 다른 쪽이 있죠. 적은 쪽. 그쪽 애들을 하고 이런 애들이 그냥 버티세요. 장점은 하나 있어요. 지금 개별 종목들이 이제 빠지면은 마이너스 20% 30%가 빨리 떨어지는데 얘는 다른 애들보다 절반밖에 안 빠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개별 종목이 한 30% 빠지면 얘는 한 15%밖에 안 빠져요. 다른 애들 20% 빠질 때 10%밖에 안 빠집니다. 왜냐면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5조짜리 종목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개별 종목들보다는 좀 떨어지는 속도가 절반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그냥 버티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올라가는 것보다는 지금 떨어지는 거에 대비를 하자면 뭐 추가 매수는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만간에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대한광통신입니다. 예. 네, 그래요. 어쨌든 네. 참 장이 안 좋아서 큰일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래도 뭐 현금화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면 좋은데, 자, 어떤 종목은 뭐 어쨌든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도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질문 주셨나요? 네, 대한광통신입니다. 대한광통신. 대한광통신. 얘는 그래도 꽤 올라와 있는데. 자, 매수가액하고 뭐-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4,500원이고요. 여기 비중은 한 30% 돼요. 지금 손실이 좀 큰 상황인데, 이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와가지고 이거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지금 갖고 있는 게 한 2년 정도 되시죠? 오래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에 사가지고 한 7,000원까지 올라갈 때 못 팔아가지고, 그래야 떨어지는데 또 중간에 뭐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면서 5,000원도 한번 오긴 왔어요. 근데 하여튼 뭐 매도를 못 하겠더라고, 실력이 안 됐어요. 지금 장이 안 좋아서 아마 다시 떨어질 수는 있는데요. 어차피 물린 지금 기간도 길고 그다음에 손실폭도 뭐 10% 안쪽이면은 지금 손절하는 게 맞는데 네. 아직도 한 3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네. 38%, 33% 정도 그 정도 네네. 손실이고 이거 오래됐다면 네. 그냥 떨어지는 거 예전에서도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그냥 그 상황이 어차피 코로나 때 상황도 경험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 별로 뭐 마음에 그런 부담은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통신주 특히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 외국인들이 좀 들어온 거 봐서는 만약에 네네. 시장이 폭락해서 다시 떨어지는 일이 있으면 거기서는 굉장히 좀 빠른 반등과 빠른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떨어져도 네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네네. 떨어져도 그리고 오히려 떨어지게 되면은 이전에 코로나 사태처럼 떨어지면 여기 뭐 1,500원, 2,000원짜리인데 네네. 거기서는 그냥 추가 매수를 하면은 나중에 이거 다시 올라오면은 한번 흔들어 놓고 올라가기 때문에 또 다시 5,000원 요까지는 갈 것 같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고 원래 지금 네네. 최근에 움직였던 게 통신장비줄이 뭐 지금 뭐 6G 뭐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기업에서도 이런 이제 그 전상망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 뭐 한다 뭐 저런다 얘기 나오면서 네네. 갑자기 이게 테마가 이제 불어닥치면서 강해졌다가 세력들 들어왔다가 지금 장이 갑자기 안 좋아져 버리니까 얘들도 좀 곤란한 것 같은데 이런 애들은 물려도 다시 올라오면서 하여튼 그 정도 갈 것 같으니까 어차피 길게 되셨고 네네. 이번에 흔들림을 좀 아프더라도 그냥 참아내시고 차라리 더 떨어지면 더 샀다가 나중에 크게 먹을 거 생각하고 그냥 버티셔도 될 것 같아요. 얘는. 아 그래. 그러면은 기간은 물론 뭐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대충 한 뭐 좀 길게 봐서 언제 정도까지. 그러니까 폭락이 빨리 나오는 게 좋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동안에서 이제 시장 폭락을 보면 빠른 시간 동안에 폭락을 하게 되면 낙폭과에 따른 반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폭락하게 되면 신용 매물들이 터져나가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반등이 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천천히 빠진다 그러면 뭐 내년 하반기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정도 올라가려면. 예, 근데 예, 코로나 예. 때처럼 빠른 시간 안에 폭락하게 되면은 올 연말에서는 크게 올라갈 수 있겠죠. 아 감사합니다. 그럼 만약에 빠지면은 뭐 이 3,000원 내가 볼 때 지지를 할 것 같은데. 3,000원이요? 이미 깨졌는데 네, 3,000원은?
지금 현재가 2,970원, 3,100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계속요. 근데 만약에 폭락을 했다, 뭐 그런 시내 영역인데 한 얼마 정도면은 한번 추가 매수할 자금은 제가 있어요. 한번은 배팅을 못.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때만큼만 떨어지면 거기서는 반발 매수가 세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바닥이 될 거겠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면은 2,000원에서 1,500원 사이인데 바로 그 자리가 저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네. 2,000원 정도 같으면은 한번 좀 모험을 해볼 만은 한. 그렇죠, 2,000원에 한 그 정도. 한 3개월 전에 2,000원 저점 찍고 지금 3,000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3개월 전에도 2,000원을 줬기 때문에 2,000원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자리예요. 아, 그럼 한 2,000원 같으면은 조금 더 밑으로 보는 게 낫겠죠. 2,000원에서 뭐 1,500원 사이. 그렇죠. 예를 들어 뭐 1,900원도 되고 1,800원도 되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예,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제 주식을 보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시장을 보면서 하면 돼요. 시장이 계속 폭락하고 있는데 2,000원 사면 뭘 합니까? 시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치, 그 상황을 보고. 그렇죠. 시장이 갑자기 반등이 나오는데 얘가 1,500원에 있어요. 그럼 사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시장 상황 보면서 하시면 되고 지금은 어쨌든 추가 매수보다는 그냥 보유 내지는 관망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현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렇죠. 혹시 떨어지면은 들어가고 안 떨어지면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이제 뭐 5,000원 정도까지 끝까지. 뭐 안 떨어지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죠. 뭐 안 떨어지고 올라가면 어때요? 참 좋은데 흔들릴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되니까 뭐 그렇죠. 갖고 있는 현금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시장은 네네. 빠지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빠지는 게 시장이니까 거기서 네. 어떻게 저점 매수를 하고 어떻게 버틸 건가 말 건가 그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 거지.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전략이라면 그렇게 얘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항상 좋은 일 많이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네,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일단은 중간 시황을 잠깐 살펴보고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대주산업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 1,90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조금 다른 변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오늘은 저점 매수 진행하라라고 해주셨으니까 시장의 흐름 살펴보시면서 지금 시장의 흐름 따라가지 마시고 1,900원이 도달할 때까지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바로 양시장의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살펴보시면 지금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강력한 매수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2,521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72억 원, 1,709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기관 역시 3거래일 연속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역시나 지금 같은 패턴 보여집니다.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74억 원, 1,709억 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업종들 모두 다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지금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장 상황 지수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양시장 여전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1%가 넘는 하락폭 보여지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1.01%, 코스닥 1.53% 하락하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바로 FOMC 때였던 거고 그때에서 미국 시장이 버텨주는 모습으로 반등만 들어줬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다고 지금이 완벽하게 죽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미리 대응하자는 얘기죠. 왜냐면은 밑을 깰 것 같은 모양만 만들어줘도 종목들이 폭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이게 시장이 버텨주는 모양으로 미국 시장이 빨리 반등이 나오면 우리나라 종목들이 별로 그렇게 빠지지도 않고 잘 버티는데 그게 안 나오고 정말 깰 생각을 하게 되면 업태가 무너진다 그랬죠. 그래서 업종과 테마가 무너진다 그랬는데 지금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저점이 깨져가고 신저점으로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고 당연히 뭐 아모레지도 그렇게 되고 있을 거고 아모레지도 저점이 깨졌고요. 그다음에 유니테스트
뭐 이런 이제 개별주들도 저점이 지금 깨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미 저점이 깨졌고, 삼성전기도 한 며칠 전에 이미 깨졌고요. 저점이 지금 깨진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고, 거기다 오늘 LG 디스플레이 오늘 강하게 지금 이미 저점 하회에 이탈한 상태에서 굉장히 강하게 떨어지고, LG 전자도 저렇게 강하게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사료주들도 뭐 이쪽 저쪽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게 많이 보이는데,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음봉으로 지금 별로 안 좋은 모양을 지금 그리고 있죠. 근데 이 모습들이 2300이 아직 안 깨졌음에도 깨진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안 깨지면서도 지금 저렇게 흘러내리는 게 많다는 것은 시장을 지금 안 좋게 보고 얘네들이 지금 차익 실현 내지는 손절하고 지금 얘네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점이 이게 깨져버리게 되면 종목들이 많이 빠질 것 같으니까 미리 지금 종목들이 흔들리는 개별주들도 지금 많아졌고 대형주도 많아졌는데, 버텨줘야 될 테마와 업종들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흐름들이 불과 한 2, 3일 만에 지금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 그러니까 FOMC가 나오고 나서, 근데 우리나라 시장 혼자 못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FOMC 때에서 미국 시장이, 그래서 제가 이거 장대음봉 나오면서 해서 제가 굉장히 실망하는 모습이다. 이거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저거 안 좋은 모습이다. 아직 안 깨졌지만 빨리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FOMC 때 미국 시장한테 원하는 모습은 무슨 얘기가 나오든 간에 아래 꼬리를 달면서 뭔가 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희망적인 모습을 기다렸던 건데, 그냥 장대음봉으로 밀어버리니까 저 뜻은 떨어지겠다는 뜻이거든요, 밑으로. 그러니까 여전히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계속 지금도 미국 선물지수 뭐 조금 플러스 나는 거는 그거는 속임수고 강하게 나와야 돼요. 반드시 강하게 12,000을 뚫는 강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 모습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슬슬 흘러내리다가 저점을 깰 것 같은 모양만 만들어도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은 더 빠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깰 것 같으니까 막상 깨지면 뭐 더 빠지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종목들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건데, 이거를 그대로 버티기에는 추가적으로 20%는 기본적으로 빠질 거고, 쟤네들이 본격적으로 심하게 떨어지게 되면 뭐 30%도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 손실이 작은 것들을 현금화하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수급도 별로 좋지도 않아요. 외국인들이 사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은 계속 개인들이 계속 덤비고 있죠. 특히 코스닥들 계속 덤비고 있는데, 프로그램 쪽에서도 어제도 매도가 나왔지만 오늘도 프로그램 쪽에서 이렇게 매도가 지금 쏟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턱대고 덤빌 게 아니고, 왜냐면 시장 저점이 깨지기 전에서는 종목들이 잘 안 빠집니다. 근데 깨질랑 말랑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로 깨져버리게 되면 그때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종목들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를 해서 아까 전에서도, 그리고 어제 신의 한 수에서도, 그저께 공개 방송에서도 손실이 어느 정도 안에 있는 것들은 정리를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어제도 사료주들 움직일 때에서 제가 별로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사료주들이 움직이는 타이밍이 참 별로다. 시장이 상승할 때 한 달 전에 상승했으면 한 달 동안 먹었을 텐데 이 떨어지는 날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어제는 그냥 팔아주는 게 낫다 그랬는데 어쨌든 다 급락 나오고 있고, 하여튼 시장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자,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양식품. 자, 삼양식품. 자, 뭐 오뚜기, 오리온, 삼양식품. 아직 음식업종에서 이쪽 애들이 아직은 좀 버텨주는데요. 이것도 시장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2270이 무너지면 얘도 흘러내립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그래도 몇 애들은 버텨줘야기 때문에. 그러니까 25,900원에 샀으면은 이거 수익이 많이 났네요. 그러면 대응이 더 쉽죠. 요거는 그냥 여기 깨질 때 대응하세요. 10만 5천 원이 깨지면 절반 이상 파시고, 10만 원이 깨지면 일단은 다 던졌다가 뭐 9만 원, 8만 원 이렇게 다시 내려올 때 9만 원, 8만 원, 7만 원, 6만 원 나눠가고 다시 사시면 됩니다. 안 깨지면 뭐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보유하세요. 보유하시고 요 저점 두 개가 깨지면 많이 팔고 다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안 깨지면 냅둬요. 그냥 12만 원 더 올라갈지도 압니까? 시장이 흔들려도 뭐 내수주 음식업종들은 좋다라는 기사가 나오니까 그래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마무리하고요.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내일 온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올겨울에 압도적인 수익이 필요하다. 본의 아니게 그럴 것 같습니다. 왜? 시장이 아주 개폭락하면 완전 난리 나게 그냥 떨어지게 되면 바닥 대비 급등을 하거든요.
제가 바라던 거는 아닌데 저는 보이는 대로만 얘기하니까 지금 종목들, 업종들 흔들리는 거 보니까 저점이 깨질 위험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되면 그냥 쏟아져 내리는 게 나아요. 쏟아져 내리면 그러면 시장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쏟아져 내릴 때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공개 방송에서도, 어제 신의 한 수에서도, 그다음에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손실 20% 안쪽에 있는 것들은 깨진 거 아닙니다. 그 정도는 빨리 대응하시는 게 낫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따가 신의 한 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토요일에 열릴 온라인 강연회 소식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립니다. 올 겨울에 우리에겐 압도적인 수익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온라인 강연회가 열리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안내사항 원하시는 분들은 1577-7481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